1차 공조기로부터 보내온 고속 공기가 노즐을 통과하면 돼요. 고속 공기가 노즐을 통해서 분사를 한대요. 그러면은 유인력에 의해서 2차 공기가 유인이 된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핵심이 뭐냐면은 공기가 2차 공기는 이게 이제 실내에 있는 공기가 서로 빨려 들어와서 같이 돈다는 거죠. 밑에 장치가 여기 실내 바닥에 설치되어 있으면 여기서 냉온수가 들어와요. 이렇게 들어오고요. 밑에서 이렇게 노즐이 설치되어 있어요. 바닥에. 바닥에서 고속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보내는 것은 이제 1차적으로 공조기가 공기를 보내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여기가 노즐에서 분사를 해요. 그러면 여기 앞에가 전면에가 이렇게 그릴이 뚫어져 있는데요. 위쪽으로 뚫어져 있고 분사가 되니까 앞에 있는 공기가 딸려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유인이 돼서 쏠려서 딸려 들어가고 이제 같이 분사가 돼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에서 공기가 온도를 미세하게 조절할 필요는 없고요. 청정도를 주로 이제 유지시켜서 분사시켜주면 여기가 냉온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에서 냉수 보내면은 이제 냉방되고 온수 보내면 난방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도 팬코일 유인처럼 여기 잠그고 할 수가 있죠. 잠그면은 뭐만 나오냐? 공기만 나오고. 공기만 나오고 청정도만 유지되고요. 이거 틀면 어때요? 틀면은 이제 냉풍, 온풍이 조절돼서 온도 조절도 되고. 그래서 팬코일 유닛에 비해서는 청정도는 좀 좋죠. 이것 때문에 공기가 공급되니까. 그러니까 실내 공기가 자꾸 환기가 되니까 팬코일 유닛에 비해서 FCU에 비해 청정도는 어때요? 좋다. 이렇게 해야겠죠? 좋다. 이것이 기본적인 거죠. 그 다음에 각 실제어가 사실 어느 정도 가능해요. 근데 여기를 갖다가 완벽히 차단하면 댐퍼가 있어야 돼요. 댐퍼가 설치가 돼야 되고 공기를 중간에 막았다가 열었다 해주는 것이 있어야 되고요. 한마디로 장치는 설비비가 따블이에요. 덕트 공간도 필요하고 물배관도 공간도 필요하고 따블로 드는 거죠. 설비비가. 그러나 그렇게 하는 이유는 각 실에서 제어도 되고 어떻게 환기도 효과도 있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자, 노즐에서 분사가 될 때 조금 틈새로 나오면 바람이 세면 셀수록 휘바람 소리 나요. 네, 이렇게 좁게 하면 휘바람 소리 나죠? 여기서 노즐에서 뭐가 발생해요? 소음 발생해요. 이게 각 방마다 있기 때문에 방에서 공기가 나오는 소리가 쉬 하고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 소음 부분은 공기 조화에 포함이 안 돼 있잖아요. 소음은 온도, 습도, 청정도, 기류속도만 해당이 되는데 이 소음 부분은 해당이 없어도 계속 소음이 나면 좀 쾌적도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죠. 그러니까 단점이 이거죠. 소음 발생한다. 그 다음에 덕트 스페이스 때문에 공간이 더블로 필요하다. 팬코일 유닛에 비해서 더블로 필요하다. 덤으로 더 필요한 거죠. 더군다나 천정을 하지 않고 어디로? 바닥을 통해서 들어와야 돼요. 바닥을 통해서. 되게 불편스럽죠? 바닥을 까내고 이게 이 덕트가 설치돼서 거기서 노즐이 공사가 되어 있어서 그 공간에다가 이 장치를 유닛을 얹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좀 불편하죠. 이런 것이 뭔 방식이다? 유닛 방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실내에 들어온 기준으로 보면 공기도 들어오고 물도 들어와. 그러니까 이것은 공기 수 방식이라고 해요. 공기도 들어오고 물도 들어오고 공기수 방식. 네? 팬코일 유닛하고 수 방식하고 덕트 방식, 공기 방식하고 혼합한 거죠. 짬뽕한 거예요. 근데 두 개의 장점을 다 취해서 하긴 했는데 좀 번거롭게 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유인 유닛 장치로 어디 실내 사무실 빌딩이나 이렇게 설치된 것은 사실 없죠. 근데 이걸 왜 다 배워요? 여러분 자꾸 냉동기도 그렇고 왜 다 배워요? 기술자라면 역사를 알고 있어요. 기술자라면 역사. 그리고 장단점을 정확한 특징과 뭘로? 장단. 그거는 우리나라에 진짜 아무데도 하나도 없는데 이거 있느냐? 아니 있어요. 있어요. 분명히. 네? 단 하나만. 그리고 또 하나. 단 하나밖에 없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사라졌어. 역사 속에서. 그래도 배워야 돼. 이유. 결정적인 게 뭐냐? 시험 문제 나오는 결론이 뭔가요? 시험 문제. 자, 그러면은 86번 한번 봐봐요. 86번 보면은 비슷한 문제가 나와 있어요. 다음 같은 특징을 갖고 있는 공조 방식은 그랬네요.
1번 각 유닛마다 제어가 가능하대요. 그리고 개별적으로 각 실 제어가 가능하대요. 나번 고속 덕트를 사용한대요. 덕트 스페이스를 작게 할 수는 있게. 세 번째 1차 공기하고 두 번째는 냉온수를 공급한대요. 공기하고 냉온수를 다 한다? 이상하다. 방에다 공기도 보내고 냉온수도 보낸다? 공기수 방식이죠. 공기수 방식을 쓰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유인 유닛 방식을 이제 이것이 유인 유닛 방식인데 특징 지금 85번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인데 그것을 이제 보기로 해서 설명을 해서 나온 문제가 86번이에요. 네. 이거 이제 약자로도 좀 알아봅시다. 예? 예. 그래서 인덕션 유닛이라고 해요. 인듀스 소개하다. 인덕션이라고 해요. 명사를 IDU 방식이라고 해요. IDU 방식. 알겠죠? 인덕션 유닛. IDU. 펜코일 유닛은 뭐예요? FC. 그래서 펜코일 유닛. 그래서 인덕션 유닛. IDU. 네, 이렇게 씁니다. IDU 방식이라고. 혹시나 IDU로 나오면은 인덕션 유닛이다. 이렇게 알아주시고 FC로 나왔다 그러면 영어 약자로 시험 문제를 직접 FC 이렇게는 안 나와요. 그러나 에너지 관리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에너지 관리에서는 2차 중화식 문제에서 다음 약호이다. 무슨 장치인지 써 FC 이렇게 써놓는다든지 AV 해놓고 이게 어덜트 비디오 성인 비디오 아니고요. 에어밸브 공기 빼기 밸브 이런 거 쓴단 말이에요. SV 섹스얼 비디오가 아니에요. 이게 솔레노이드 밸브 전자밸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제가 동영상 복습하라고 동영상인데 이상한 동영상 보면 이상한 쪽으로 답을 쓰는 거예요. 중간식 잘 알아두셔야 돼요. 선택 정확히 해야 돼요. 356페이지 86번 끝났고 87번 보겠습니다. 보일러로부터 증기나 온수, 냉동기로부터 냉수가 여기에 나와 있네요. 온수, 또 냉수. 이것을 문제로 분석해 보면 실내에 있는 냉수를 객실에 있는 객실, 뭔가 숙박업소가 객실에 있는 각 실에 있는 어디로 공급한다고? 유닛에 공급한다. 각 실에 있는 유닛에 공급하는데 이 장치 유닛의 이름이 펜코일 유닛이죠. 그렇다면 또는 각 실에 있는 유닛이다. 냉수, 온수 공급한다. 두 종류가 있어요. 실에 있는 유닛 그러면 펜코일 유닛일 수도 있고, 그렇죠. 또는 뭐예요? 유인 유닛일 수도 있죠. 물을 보내는 것은 둘 중에 하나이죠. 근데 유인 유닛이 되려면은 반드시 온수 냉수뿐만 아니라 뭐도 있어야 돼요. 플러스 공기 덕트도 있어야죠. 그래야 그래요? 예, 덕트로 해서 유닛 장치 밑에서 노즐 형태로 해서 공기를 고압으로 쏴줘야 되겠죠. 그러면은 유인 유닛이 되죠. IDU가 유인 유닛이라고 했고, FC는 뭐예요? 펜코일 유닛이죠. 그러면 펜코일 유닛은 무슨 방식에 속해요? 이것은 완전히 다 100% 물에 의한. 이것은 뭐예요? 공기하고 물하고 같이 쓰는 공기수 방식에 해당돼요. 이거 문제를 이제 잘 봐야죠. 보일러로부터 증기 온수나 냉동기로부터 냉수를 객실에 있는 유닛으로 공급시켜서 냉난방을 하는데 덕트 스페이스가 없대요. 덕트는 없대요. 그러니까 이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것을 속해? 펜코일 유닛 방식. 다른 말로 하면 이제 큰 어떤 방식이냐 물어보면 뭐예요? 수방식에 속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2번이 정답이 되겠죠? 혼동하시면 안 돼요. 앞부분만 보고 뭐 그냥 덕트 스페이스 물 간대, 덕트 스페이스 간대, 공기 수방식이야 3번. 이건 이제 많이 혼동하는데 조선반 끝까지 뭐라고 그랬죠? 필요 없고 그렇게 돼 있죠? 덕트가 필요 없다. 자, 다음 88번. 다음 공기 조화 방식 중에서 덕트 방식이 아닌 거, 덕트하고 관계없는 게 있죠. 덕트가 필요 없는 거, 덕트가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수방식을 물어보는 거죠. 수방식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펜코일 유닛이죠. 펜코일 유닛. 이것은 덕트가 수방식에 속한다. 물을 보내는 거죠. 냉수나 온수를 기계실에서 보내주는 방식.
정답이 1번이 되겠죠? 페이지 89번. 펜코일 유닛 방식의 특징으로 설명한 거. 펜코일 유닛의 장단점을 보는 거예요. 펜코일 유닛을 정리해보죠. 이건 물을 보내는 거죠? 냉수와 온수를 실내의 무엇에 공급한다? 유닛에 공급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 방식. 그러니까 이게 수방식이죠. 수방식. 물만 공급해요. 자, 물을 사용한다 그랬어요.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열 용량이 크죠. 열 용량이 크다 그렇게 해야 돼. 열 용량이 크다는 말은 이게 무슨 말이냐? 조금만 보내도 감당이 된다. 기계실에서 조금만 보내도, 냉수를 조금만 보내도 냉기를 많이 품어줄 수 있다. 온수를 조금만 보내도 열기를 많이 공급해 줄 수 있다. 이런 소리예요. 근데 공기를 할 때는 공기 자체가 열 용량이 적죠. 비열도 작고 그렇기 때문에 양을 많이 넣어줘요. 많이 넣어주려면은 송풍기가 그만큼 많이 돌아야 돼요. 동력 소비가 커져요. 근데 물을 공급할 때는 열 용량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만 넣어줘도 어때요? 충분히 커버가 된다는 거죠. 따라서 동력 소비가 적어요. 순환펌프가 조금씩 돌아도 돼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열 용량이 크다 이 말은 연결된 게 뭐라고? 동력 소비가 크다 작다 작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정수비가 작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물을 보내고 공기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실내에 있는 공기는 어때요? 환기가 빵점이죠. 짝꿍이 끼워놓은 방구 문제 해결이 영원히 안 돼요. 호흡을 해서 코로 들이마셔서 희생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청정도는 빵점이다. 예? 그렇죠? 청정도 꽝. 바깥의 공기를 도입하지 않아요. 늘 신선한 공기를 실시간으로 들여와서 필터로 걸러서 온도수도 조절해서 공기를 쏘아주는 덕트 방식하고는 완전 천지 차이죠. 따라서 외기 냉방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외기 냉방 불가능하다. 한절기에 봄철, 가을철에 시원한 공기를 그대로 어때요? 냉풍으로 이용하는 방식이 불가능하다는 소리죠. 그러나 덕트 자체가 없기 때문에 덕트 스페이스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겠죠? 덕트 스페이스 공간 필요가 없다. 덕트 공간 없다. 자, 그 다음에 펜코일 유닛이 좋은 점이 있고 장단점인데 이제 마지막 설비편에 보면은요 유닛의 증설로 마음대로 늘렸다가 줄였다가 가능해요. 그렇죠? 나중에 틀려요. 용량이나 부하 조절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예? 가능해요. 반만 더 빼면 돼요. 좀 더 한 대 더 있으면 좋겠다. 그럼 덕트 같으면 천정 다 뜯어내고 이런 오만 난리가 없을 거예요. 천정 다 뜯어낸다면 실내에 있는 것들 어때요? 다 빼내야 될 거예요. 작업을 해요. 그렇죠. 그런데 펜코일 유닛은 연결되어 있는 판에서 올라오는 입상관에서 거기서 잠깐 따내고 T라고 하는 분석품 분기를 써서 여기까지 왔으면 어때? 띄어내고 T 써가지고 다시 연결해서 또 장치를 또 달아도 돼요. 그러니까 증설이 어때요? 증감이 틀리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은 공급하고 또 가면은 공급하고 이제 막아놨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계속 연결도 되고 이쪽을 띄어내려고 그러면 여기를 배관을 회치하고 여기다 막아놓으면 돼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증감이 편해. 자, 근데 유닛 증설, 그렇죠. 마음대로 늘릴 수는 있어. 늘릴 수는 있는데 늘어난 만큼 점검하는 것은 불편해. 왜 불편해요? 기계실에서 보일러 냉동기도 펌프도 봐야 되지만 각 실마다 있는 펜코일 유닛이 동파가 되지 않도록 또는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하나하나 다 점검을 해야 돼요. 맞죠? 네. 점검할 장소가 많아져요. 개소가 많아요. 그냥 공기 방식은 천정 뜯어갖고 일일이 덕트 검사하는 거 아니에요. 한번 설치해놓으면 끝이에요. 네? 로봇으로 어때요? 이제 한번 청소만 해주면 돼요. 청소 로봇 가지고 속에 원격 조절하면서 레이저 달아가지고 화면 보면서 물론 안 하는 것이 대부분이죠. 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거기 들어가서 사람이 들어가고 좁은 데 들어가서 검사가 안 돼요. 안 하고.
자, 그렇기 때문에 점검 배소가 늘어나죠? 네. 해야 될 것이 늘어나서 불편해요. 이런 것은 좀 불편하죠. 객실이 300개 된다면 300번 검사해야 돼요. 근데 버트 방식 같은 경우는 기계실에서 한 번만 하면 되겠죠? 그런 장단점이 생긴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 최대 각실 제어가 어때요? 우수하죠. 왜? 펜쿨 유닛 한 대마다 껐다 켰다 해요. 오동고 펜을 끌 수도 있고 밸브를 잠가서 내온수가 안 들어오게 할 수도 있고. 각실 제어 아주 따봉이죠. 자, 계속해서 같은 문제 쫙 나와 있습니다. 펜코일 유닛 89번, 90번 똑같은 문제인데요. 89번, 90번 똑같은 문제, 357페이지 두 개 같은 문제 연속해서 풉니다. 89번 펜코일 유닛 방식 특징 설명 틀린 것 1번 고도로 실내 청정도를 높일 수 있다. 사기 2번이 정답입니다. 틀린 말이죠. 4번 부하 증가가 되면 유닛 증설만으로 대체할 수가 있다. 이게 뭐냐면은 방이 좀 더 후끈후끈한 것 같아. 한 대가 더 필요할 것 같아. 그럼 한 대도 늘려서 배관 연장해서 하면 된다는 거죠. 다음, 다수 유닛이 분산 설치되어 있어서 관리 보수가 어렵다. 맞는 말이죠. 4번, 각 유닛마다 조절할 수가 있어서 개별 제어에 적합하다. 각실 제어, 개별 제어, 각실 제어 다른 말로 하면 개별 제어. 알겠죠? 네. 개별 제어라는 말과 개별 공조라는 말이 약간 달라요. 뉘앙스가. 개별 공조는 뭐냐면 각 시에 일정한 소규모의 구역에 별도의 전담을 하는 공조기를 설치하는 것을 개별 공조라고 해요. 근데 각실 제어는 하나 한 대씩 놓든지 기계실에서 놓든지는 상관이 없는데 방에서 온도수도 조절하는 거. 온도 조절하는 것은 뭐라고 그래? 각실 제어 또는 개별 제어라고 해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개별 제어라는 말과 개별 공조라는 말은 다르다. 개별 공조는 공조기 자체가 개별적으로 설치된 것이 개별 공조예요. 개별 공조가 나오는 것은 패키지라는 패키지 공조기가 있든지 아니면은 룸쿨러, 룸 에어컨 이게 개별 공조에 해당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90번 문제. 펜코인 유닛 방식을 체험하는 이유 부족당한 것. 4번 개별 제어가 쉽다. 각 방에서 조절하기가 쉽다는 거죠. 다음 판기량을 확보하기가 쉽다. 제가 거짓말 이야기했죠? 작은 긴 방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마셔서 없애야 된다. 이거 골치 아픈 거죠? 이거 환기는 거리가 먼 거예요. 펜코인 유닛은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왜? 부적당한 거, 틀린 거 골라라고 했어요. 객관식 문제는 문제 유형이 둘 중에 하나예요. 뭐냐? 맞는 거 고르시오. 틀린 거 고르시오. OX예요. 미리 말하면. 여러분 학교 다닐 때 OX 많이 했죠? 네. 이런 문제는 없어요. 좀 많이 결정이 되지 않은 국가 정책인데 여러분의 의견을 적어보시오. 이런 시험 문제는 없다 말이에요. 하나 맞는 거 고르시오, 틀린 거 고르시오.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정확하게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볼 때 보면 객관식을 아무 생각 없이 보지 마시고 이게 맞는 걸 물어보는 건지 틀린 걸 물어보는 건지 정확하게 구별을 하고 보시라는 거예요. 자, 91번. 파이프 코일을 바닥이나 천장에 매입을 해서 설치를 하고 냉수나 온수를 보내서 바닥면, 천정면 전체가 차갑게 또는 따뜻하게 하는 방식. 복사 냉난방 방식. 일반적으로 가정에서는 방바닥에다가 온수가 흐르는 파이프를 매설을 해서 방바닥 전체가 따뜻해지는 난방만 이용하죠. 냉방도 가능하다. 냉수를 보내면 어때요? 전체적으로 서늘하게 되니까 방바닥이.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그렇게 안 해도 굳이 차갑죠, 바닥이.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잘 때 거의 붙어서 고개 이렇게 제끼고 거의 등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파이프 이렇게 이런 자세로 자죠. 방에다 붙이고 안 그런가요? 최대한 면적을 방바닥에 붙여서 안 그래요? 완전 넙치마냥 이렇게 잘 거 아니에요? 방바닥 자체가 차갑잖아요? 네, 일자가 안 타요. 복사 냉난방 방식이라고 합니다. 자, 92번. 공기저하 방식에서 중앙식 공조 방식인데 수 공기 방식이다. 91번은 띱니다. 92번. 수 공기 방식. 자, 공기는 어쨌든 간에
뭐가 변경이 돼야 돼? 덕트라는 설비가 들어가야 돼요. 덕트. 그렇죠? 물, 수는 내원수를 보낸다는 거예요. 내원수를 보내면서 덕트가 있는 방식이 도대체 무엇이 있느냐? 첫째, 펜코일 유닛인데 여기가 단서가 있어. 뭐가 같이 달렸다고? 덕트가 같이 설치되어 있는 덕트를 병행해서 사용하는 덕트 병용자가 들어가면은 덕트는 설치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셔요. 덕트도 설치되어 있고 펜코일 유닛도 설치되어 있다. 이런 소리. 이것이 이제 공기수 방식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인 유닛 자체는 뭐예요? 유인 유닛 자체는 원래 내원수 보내고 덕트가 고속 덕트로서 노즐 역할을 해서 분산을 시켜주죠. 이것 자체는 공기수 방식이죠. 그렇잖아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내원수 공급하고 공기 덕트가 노즐 역할에서 같이 설치된 게 뭐라고요? 유인 유닛이다. 장치 기억 안 나세요? 이렇게 돼 있으면 장치 하부에 뭐예요? 고속으로 공기를 쏴줘서 이렇게 순환한다고 했죠. 여기 유인이 되고. 그렇죠? 예, 이게 유인 유닛이다. 유인 유닛 장치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복사낸난방 그러면은 여기까지는 뭐예요? 수죠. 수잖아요? 펜코일 유닛도 수 아닙니까? 그쵸? 예. 수인데 덕트가 변경돼서 저희가 공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사 냉난방인데 천정에 별도로 덕트가 설치되어 있었고 따로. 그러면 덕트 병용 복사 냉난방 방식 이렇게 되면은 수하고 뭐하고 공기하고 같이 사용되는 방식이에요. 공기수 방식에 해당이 된다. 그런 소리예요. 자, 뭐만 많다면? 점만 많다면 무엇이든지 못하겠습니까? 별것을 다 하겠죠. 네? 병행을 하면 할수록 설치비가 비쌀까요? 싸질까요? 비싸지겠죠. 시설 설치비가. 그러면은 설치비가 많이 들지, 시설도 많이 하고 많이 깔아야 되지, 나중에 보수공사 하려고 하면 이거 보통 일 아니지. 천정에 따라 덕트 다 심어야 되니까 천정도 높게 만들어야지. 외형상으로 볼 때 건물 한 100m 되는 것 같아. 속에 들어가 보니까 20 몇 층밖에 안 돼. 층을 너무 높게 잡아야 돼. 전부 다. 아니, 이거 복잡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왜? 여기 바닥에다가 복사 방식을 했어요. 그럼 요 층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요 밑에 층에도 덕트 공간이 또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층 바닥에 그 하부에다가 뭘 해야 돼? 물 지나가는 배관도 해야 돼. 덕트 공간도 해야 돼. 아니, 떴다블이긴 하네, 떴다블. 보통이냐. 자, 93번입니다. 각 공조 방식 중에서 개별적인 공조. 개별 공조. 제가 방금 이야기했죠. 개별 공조. 개별 공조와 개별 제어는 다르다. 제어란 것은 여기서 내가 껐다 켰다 껐다 켰다의 개념이에요. 내 방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껐다 켰다가 가능한 거. 개별 제어, 각실 제어 같은 말입니다. 개별 공조라는 말은 공조기가 개별적으로 설치되어 있다. 공조기가. 중앙 공조, 그러면 공조기가 중앙에 설치되어 있다. 건물 중앙 또는 어디 건물 지하실에 한 군데가 설치되어 있다. 뭐 어떤 것이? 공조기가. 대형 공조. 개별 공조 그러면은 공조기가 어때요? 개별적으로 소규모의 실, 공간, 구역, 존에 별도로 소형 공조기가 설치된 거예요. 아시겠죠? 소형 공조기가 별도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 패키지, 네? 공조기. 패키지형 공조기 또는 룸, 쿨러, 룸 에어컨 이런 것 등등을 사용하는데요. 이거 소형 공조기는 대형처럼 에어필터 달고 보일러 냉동기 딸려있고 이렇게 보내요. 패키지 공조기인데 각 실마다 소형 공조기를 놔야 되는데 그 소형 공조기 돌릴 때 공기 가열하고 공기 냉각을 하는데 옆에 냉동기 하나 달려있어야 되고 보일러 하나 달려있어야 되고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냥 공조기 하나만 달라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냥 냉매로 사용해. 뭐 말인지 알겠죠? 이해됐나요? 주로 어떤 방식을 쓴다? 냉매 방식. 냉온풍 겸용할 수 있는 요즘 보면 냉매로 해서 냉난방 겸용기 있죠. 네,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공조하면은 그냥 아무 생각
생각 없이 집중하시고 공주가 보면 기본적으로 뭘 조절해야 돼요? 예? 뭘 조절해야 돼? 온도 조절. 온도 조절이라는 것은 네? 난방이 된다라고 생각하셔야죠. 근데 일반적인 공정위는 뭐예요? 예? 일반적인 대형 공정위 기기실에 있는 것은 냉방을 하기 위해서 냉동기, 난방을 하기 위해서 보일러 이렇게 해서 거기서 냉수나 온수를 만들어서 실내로 공급해서 너희들 알아서 넣어라. 이러면은 백거리 유입 방식. 기계실에서 공중에다 넣어가지고 쬐그만 반에다가 그냥 온수 이렇게 하고 냉수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공기를 온도를 조절해갖고 덤프로 쏴주면 공기 방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차피 공중기가 온도 조절하려면은 냉동기나 보일러가 필요한데 패키지형으로 조그만 거 소형 공중해갖고 그냥 여기다 방에다 놔뒀는데 그 공중기 돌리려면 방 옆에다가 또 냉동기 놔야 되고 그 옆에다가 보일러 놔야 되고 그러면 안 놓는 게 낫다 그 말이죠. 이런 소형 공정위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해되셨죠? 소개가 내장되어 있어서 실내기, 실외기 정도나 구분해서 압축기, 응축기 놔두고 냉매 방식으로 해서 공기를 식혀주는 거나 수납방에 거꾸로 바꿔서 증발기를 응축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온풍이 품어지게 하거나 이런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냥 에어컨이다 그 말이에요. 냉난방 에어컨. 이런 것이 돼야 되는데 패키지형 공정위는 이게 안 돼. 이거 냉방기, 냉동기, 보일러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기계실에서는 이걸 다 따로따로 두잖아요. 이거 다 따로따로 두기가 귀찮으면은 냉수, 온수가 기계 한 대에서 나오는 흡수식 냉온수기를 사용하는 거예요. 귀찮으면. 따라서 패키지형 공정위 룸쿨러, 룸에어컨, 이런 집에 있는 에어컨 다 뭐예요? 프레온 냉매 사용하는 냉매 방식이다 이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열매체를 무엇으로 쓰느냐 그렇게 물어본다면 수도 아니요, 공기도 아니요, 우나, 미, 양, 다가 아니고 냉매 방식이다. 이런 거 냉매 방식. 확실히 알아야 돼요. 자, 개별적으로 공정은 당연히 공정기 자체가 개별적으로 실에 설치가 됐으니까 개별 제어는 무조건 잘 되는 거죠. 개별 제어는 기본이죠. 왜? 끄고 싶으면 끄잖아요, 에어컨. 제가 말하는 개별 제어는 껐다 켰다가 개별 제어라고 그랬죠? 네.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공기를 설치하는 경우는 개별 제어는 무조건 되죠. 자, 그런데 청정도 뭐죠? 청정도가 좋으려면은 바깥에 늘 공기를 새로 빨아서 들여와야 돼요. 네. 에어컨이 바깥 공기 빨아 들어오니까 아니죠. 청정도는 빵. 맞죠? 네. 외기냉방 어려워요. 왜? 바깥에 공기를 한절일 때 봄, 가을철에 그냥 바깥에 있는 공기 그대로 빨아 들여와서 필터로만 걸러서 서늘한 바람 그대로 이용하는 것이 외기냉방이고 어렵죠? 네. 속에 가습기, 감습기 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습도 조절 잘 된다? 안 된다? 안 돼. 원래는 안 돼. 그러나 별도의 가습기를 설치하는 경우는 습도 조절도 가능하다. 이렇게는 돼 있어. 별도로 단다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별도로 단다. 또 하나. 에어컨 한번 살펴보시면 알 겁니다. 자, 에어컨은 앞에서 밑에서 빨아들고 보면 위에서 바람이 나와요. 왜 밑에서 바람이 안 나올까? 온풍기가 위에서 나오니까 냉풍기도 이게 아니죠. 냉풍기의 바람은 이 앞에 블레이드 방향을 이렇게 수평 이하로만 안 좋아요. 냉각이 잘 되면 수평 이상으로 상무 방향으로 쏴줘야 돼요. 공중으로 위로 확산이 되면 냉기를 차기 때문에 위로 가가지고 밑으로 어때요? 탄항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멀리까지 훨씬 냉각 속도가 빨라져요. 밑에다 해놓으면 밑에만 머물러. 밑에다 쏴주고 다시 밑부분에서 빨아들이잖아요. 흡입에서 증가를 거쳐. 그러니까 여기서만 돌아. 위로 쏴줘야지. 다시 빨아요. 이해하셨나요? 네. 집에 있는 에어컨 혹시 있다면 밑으로 숙여갖고 아우 더워 막 숙여놓고 막 자기만 쏴. 이건 모치 같은 생각이에요. 그러면 안 돼. 위로 쏴줘야 돼요. 그래서 전체가 냉방이에요. 전체가 온도차가 별로 안 생기는 푸석푸석까지 다 시원한데요. 자, 이것은 바로 이 자리에서 쏘아주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소형 공조기가 방 안에 설치되어 있다고 칩시다. 물론 냉매 방식이기 때문에 냉매를 식혀주는 것이 벽 바깥쪽에
동맹식으로 해서 이렇게 압축기랑 같이 빼낼 수도 있어요. 맞죠? 자, 이렇게 빼낸다면은 여기가 이제 증발기가 이렇게 있고 여기서 공기가 들어와서 이렇게 뿜어질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일반적인 룸 에어컨 또는 소형 공조기, 패키지형 공조기의 공기 흐름이에요. 그러나 공조기에는 소형 공조기 패키징이 뭐냐면 상부를 선택사항으로 뚫어서 연결할 수 있도록 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 자리에서 안 하고 아예 천정에서 니꺼 내꺼 아이고 좀 위로 오라니까 싸우지 말고 아예 그냥 방 안에 골고루 쏴주기 위해서 이 덕트를 별도로 연결하는 방식도 있어요. 그래서 덕트를 연결하면 그 방만 덕트 설비를 해요. 천정으로. 이해하셨죠? 그러면은 바로 기계 앞면에서 전면에서 쏴는 게 아니라 위로 올려가지고 이 방에 천정에 설치된 어때요? 추출구를 이렇게 쏴주는 거예요. 골고루. 이해하셨죠? 덕트를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이게 그래서 개별 공조라고 해요. 패키지형 공조기는 그게 가능해요. 연결이. 덕트를 별도로 위로 설치할 수가 있어요. 물론 안 해도 관계는 없어요. 관계도 없어요. 그러면은 일반적인 스탠딩 룸 에어컨처럼 전면에서 바람이 나오는 형식이 될 수도 있다. 거기가 좀 드물죠? 근데 업소 같은 경우는 이게 유용해요. 업소는 그냥 에어컨을 쓰면 에어컨도 엄청 대응이 돼야 돼요. 에어컨 자체가. 가격도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그러려면은 패키지형 공조기를 그냥 놓는 게 어때요? 나을 수가 있습니다. 100피아 막 이렇게 되면 에어컨 막 양쪽에 방방하게 막 사방에 다 에어컨 설치해야 되는데 거기마다 실외기 설치하고 막 그러면 관을 어디로 빼야 되는지 배관을 어디로 해야 되는지 난감해. 예? 별주부에서 나오는 용왕이 연기 중하여 별주부에게 명하여 육지에 가면 10개 귀가 길고 쫑긋하게 생긴 토끼한테 가서 뭐라고 한다고? 이 간을 용왕님께서 필요로 하시니 용왕에 따라 들어오면은 벼슬도 주고 자 그래서 92번이 공기 수방식에 해당되지 않는 것 이중덕트예요. 공기 방식이에요. 이중덕트는 뭐예요? 100% 공기만 하는 거. 냉공 같이 쏴주는 거. 중앙 기계실에서. 그러니까 이중덕트 방식은 그냥 공기 방식이에요. 공기 수방식이 아니죠. 자 93번 개별 공기조화 방식에 해당되는 거 지금 이야기했던 패키지자 들어간 거죠? 맞나요? 네. 패키지 유닛 방식, 패키지 공조기. 이 공조기 자체를, 기계를, 이런 장치를 영어로 뭐라고 불러요? 그냥 유닛, 그렇죠? 유닛이라고 해요. 패키지 공조기 또는 패키지 유닛이라고 합니다. 93번에 답이 4번입니다. 아시겠죠? 네. 94번은 똑같은 문제 아닙니까? 네. 94번. 1번이 다르죠?